기원전 311년 디아도코이들은 서로의 영토를 인정하며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디아도코이들은 협정 이후에도 서로를 경계하며 힘을 키웠고 카산드로스에 의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마저 완전히 지워지게 되니 제국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안티고노스는 동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셀레우코스를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티고노스는 셀레우코스를 제거하기로 판단하고 군대의 눈을 바빌론으로 돌리게 됩니다. 기원전 310년 안티고노스는 장군 니카노르와 에우아고라스에게 약 17,000명의 군대를 주어 셀레우코스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안티고노스의 군대가 동쪽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는 수중에 3,400여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으나 티그리스 강변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야영지를 설치할 때 기습하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는 니카노르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메디아와 수사를 합병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에우아고라스는 결국 안티고노스에게 구원군을 파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받은 안티고노스는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2만여 명의 병력을 주어 셀레우코스의 본진인 바빌론으로 출동시킵니다. 원정 끝에 데메트리오스는 결국 바빌론에 입성하긴 했지만 바빌론 수비군과 주민들의 끝없는 저항과 게릴라로 도시 점거 유지를 실패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고노스는 분노하여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셀레우코스를 처단하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는 안티고노스마저 매복 기습 공격으로 격파하여 몰아내었습니다. 결국 셀레우코스는 안티고노스의 모든 침략을 버텨내고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기원전 309년 안티고노스가 셀레우코스와 싸우는 동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틈을 타 재빨리 키프로스 섬과 아나톨리아 지역의 남부 킬리키아 지방을 점령하여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307년 폴리페르콘이 카산드로스와 화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폴리페르콘의 휘하에 있던 몇몇 그리스 도시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재빨리 아테네로 진입, 그리스 도시들을 접수하며 안티고노스 세력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이듬해인 기원전 306년 이집트가 점령했던 키프로스를 향해 출동하여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군대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키프로스 섬을 내어주고 이집트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잘했구나 아들아. 이집트의 함대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승리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버님, 이제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306년 키프로스에서의 승리로 인해 이집트를 몰아낸 안티고노스와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안티고노스 왕조를 창건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왕으로 격상시켜 대관식을 치루었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안티고노스의 참칭에 다른 계승자들은 분노하여 반역자 타도를 외치지 않았고 이에 질세라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도 각각 왕조를 만들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혈통을 없애버렸기에 이제 모든 계승자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였고 드디어 헬레니즘 세계의 새로운 질서, 사왕국 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305년 안티고노스 왕조의 왕이 된 안티고노스는 제국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집트와 무역을 하고 있던 로도스 섬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로도스 섬의 무역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로도스가 이집트의 함대를 제공해 이집트의 함대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데메트리오스는 약 4만여 명의 병력과 전투선 200척, 보조선 150척이라는 대규모 함대와 약탈물을 적재할 화물선 1000척, 그리고 헬레폴리스라는 거대한 공성탑과 투석기 등을 동원해 로도스 섬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로도스 섬 주민들과 데메트리오스의 병사들은 데메트리오스를 폴리오르케테스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공성병기가 로도스를 무너뜨릴 것이다. 저 작은 섬이 제국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데메트리오스는 로도스 섬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의 공성병기를 실어 공격도 해보고 육상에서 거대한 헬레폴리스를 조립하여 육상병력도 출동시켜 보았지만 로도스 섬의 성벽과 주민들의 단결된 저항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메트리오스가 로도스 섬을 상대로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던 그때 로도스 섬과 여러 가지로 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보낸 구원군이 기원전 304년 로도스 섬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함대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데메트리오스는
어쩔 수 없이 로도스 섬 주민들과 휴전 협정을 맺고 급하게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로도스 섬 주민들은 안티고노스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만 되면 안티고노스에 적대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휴전 협정을 맺었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와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소태를 하는 칭호를 붙여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또한 데메트리오스가 남기고 간 헬레폴리스를 비롯한 공성병기와 선박 등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 거상을 제작하여 태양신 헬리오스를 찬양했습니다. 한편 기원전 305년에서 303년 안티고노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서로 동지중해에서 싸움을 하는 동안 셀레우코스는 조용히 제국의 동방 영토를 별다른 방해도 받지 않고 야금야금 먹으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와도 전쟁을 치루었는데 결국 인도를 점령하는 것은 실패하고 인도의 찬드라굽타와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셀레우코스가 인도와 접경한 지역의 영토를 포기하고 자신의 딸을 찬드라굽타와 결혼시키는 대신 찬드라굽타는 셀레우코스에게 잘 훈련된 전투 코끼리 500여 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인도의 찬드라굽타와 화해하며 전투 코끼리 부대를 제공받아 기존에 있던 자신의 군대에 예편시켜 자신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갔습니다. 한편 로도스 공방전을 끝낸 안티고노스의 다음 목표는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비록 로도스 섬 공략엔 실패했지만 휴전 협정으로 로도스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안티고노스는 기원전 302년 데메트리오스를 그리스로 파견해 안티고노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스 동맹을 결성하여 그리스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결성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안티고노스와 화해를 원했지만 안티고노스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카산드로스의 화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카산드로스는 안티고노스에 대적하기 위해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에게 다시 한번 반안티고노스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제는 당연하게도 편지를 받은 세 사람은 카산드로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는 안티고노스 포위망을 형성하여 또 다시 안티고노스를 압박하게 됩니다. 연합이 결성된 이후 아나톨리아 반도와 가장 가까운 리시마코스가 가장 먼저 출동하여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리시마코스는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를 돌아다니며 차례차례 안티고노스의 요새와 도시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안티고노스는 바로 대군을 일으켜 리시마코스를 처단하러 출동했습니다. 양측의 군대는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서 서로 조우해 곧바로 결전을 벌이려 했지만 리시마코스는 도망다니며 결전을 미루었습니다. 리시마코스가 안티고노스를 피해 다니는 사이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고, 양측 군대는 날씨가 풀릴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동계 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셀레우코스의 대군이 아나톨리아로 진격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안티고노스는 화들짝 놀라 그리스에서 카산드로스를 견제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당장 합류하라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에페수스에 상륙한 뒤 리시마코스가 점령한 아나톨리아 서부 도시들을 순식간에 탈환하고 안티고노스의 군대와 합류하게 되었고, 데메트리오스가 안티고노스와 합류할 때쯤 셀레우코스의 대군이 리시마코스와 합류하게 됩니다. 기원전 301년, 이제 양측의 대군은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이프소스 마을 인근의 평원에서 계승자 내전 최대의 대회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의 전투가 제국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모두 준비하라.